안녕하세요. 근영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제가 테크 회사가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에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크립토로 넘어갑니다. 이제 크립토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은행 디지털 자산 위원회의 수장이 됐는데, 네, 잘 해볼게. 트럼프, 내가 잘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크립토 캐피탈로 만들겠다,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행정수도 이런 얘기할 때처럼 크립토는 미국이지 라는 이야기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냥 하는 말인지 어떤 건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크립토 수도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냐?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렇게 되는 것이, 즉 크립토의 세상이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친크립토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크립토 수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그렇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미국에 유리하다. 진짜 유리하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지금 현재 채굴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과거에 2017년, 18년 당시에는요, 중국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무려 80%, 85%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많았고, 그래서 초기에는요, 비트코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많은 수장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하고 이런 똥덩어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 그거 잘 되게 해줘봤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후로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채굴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만 보니까 시진핑이 보니까 이게 부자놈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홍콩으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채굴 금지, 이거 비트코인 소지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다 금지를 때려버리니까 이 비트코인이 조금씩 어디로 이동됐냐면은 미국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은 미국이 가장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만 채굴될 수 있도록 하자. 그 뭐 필요하니? 전기요금이 좀 싸야 되는데요. 그럼 세금 깎아줄까? 어떻게 해줄까? 뭘 도움을 줄까? 뭘 해주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국에 없었으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작년에 비트코인 ETF라는 걸 출시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미국 내로 이동시켜서 앉혀놓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것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얼 월드, 실제 세상하고 여기는 크립토 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리얼 월드에서 크립토 월드로 왔다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다시 리얼 월드로 돌아갈 때, 뭐 경제 활동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을 들고 경제 활동을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오를 때는 좋은데 빠질 때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 안전하게, 스테이블하게 달러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실제 종이 돈을 가지고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겠다는 사람과 크립토 월드에서 놀 만큼 놀고 다시 종이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달라질 텐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빌리언 달러까지 급증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크립토 월드로 들어갈래 라고 하는 돈은 많은데 나 다시 나갈래 라고 하는 돈은 적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얼 월드에서는요 달러의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결제 비중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요. 그리고 무역 규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삐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중국한테 붙는 나라들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삐져가지고 달러로 저장 안 할래 그러면서 금으로 저장하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달러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어디에서? 이 리얼 월드에서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크립토 월드의 세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달러에 기반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있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쓰임새는 또 다른 세상에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이거 크립토 들어갈래? 나 다시 나갈래? 할 때 들어올래? 라고 하면서 맡겨진 돈의 크기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돈은 모두 새로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될 겁니다.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이유는 첫째, 미국의 비트코인이 많아요. 둘째,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고 비춰지는, 그래서 크립토 월드가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월드에는 달러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설명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레리 핑크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토큰화입니다. 모든 것을 토큰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회사에 명운이 걸린 일처럼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블랙락의 CEO가 세상에 주식하고 채권, 전통적인 자산이죠.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빨리 토큰화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토큰화 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토큰화 하는 거 SEC 위원장님 우리 빨리 승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주식하고 채권은요. 전통적인 금융자산입니다.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여기 크립토 월드에다가 올려놔서 블랙체인 세상에 올려놓고 토큰으로 거래하겠다.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금융자산이 디지털화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를 할 때는 생각보다 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안 들어와요. 이틀 있다 들어와요. 주식을 팔아도 돈이 이틀 있다 들어옵니다. 아니 왜 내가 팔았는데 돈이 이틀 있다 들어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 중간에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MTS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쉽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주식은 그나마 좀 온라인화가 많이 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채권은 더 가관입니다. 채권은 거래할 때 딜러들한테 전화해서 잠깐만 그 100억짜리 몇 개 있어. 금리 얼마 해줘. 좀 높아. 좀 낮춰봐. 그 좀 비싼데. 그래 알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지금도요. 딜러들이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입찰할 때도 저 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찰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토큰화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블랙락 레이 핑크의 주장이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나한테 좀 맡겨줘.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민주화입니다.
레리 핑크가 토크나이즈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민주화예요. 이 민주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내가 기회가 돼서 오픈 AI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요. 만약에 챗GPT가 출시됐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야, 나 오픈 AI에 투자해야 되겠다. 샘 알트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줘라. 야, 부자들 돈만 받지 말고 나도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줘라. 야, 좀 삐진다, 나.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민주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주식은요, 이미 초기에 잘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미 클 만큼 다 커서 상장 시장에 올라와 있는 큰 기업들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픈 AI 같이 진짜 뭐 몇 배나 상승했을까요? 한 10,000배, 20,000배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토큰화가 되게 되면 민주화가 돼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토큰화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RWA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세상의 리얼 월드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토큰화하겠다라는 보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자산에 나의 부를 저장해 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자산에 저장해 놓는 거다. 근데 이 좋은 자산이라는 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돈은 많은데 저장해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RWA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자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자산, 심지어 이제 무형 자산도 가능할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것도 다 토큰화해서 모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민주화가 돼서 떼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돈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 없어야 될 곳에는 나오고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훨씬 더 효율화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크립토 월드가 커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립토 월드에 들어왔는데 할 게 별로 없다면은 그냥 다시 나가겠죠. 근데 할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이 토큰화가 되면 이거는 이제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장이 만약에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시장이고,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민주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되기 시작할 때는요,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건국됐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조그만 기업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뭐 땅값이든 주식의 가격이든 뭐든지 간에 올라간 그 폭을 보면 진짜 수만 배씩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아직 크립토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이 크립토의 수도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중요도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크립토를 가지고 수도를 건국하겠다라는 한 국가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립토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과거에 썼던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들을 오늘은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설날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